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방식 중 대표적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진행 방식이 거의 5대5 정도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탁 방식 단지로는 제1호 사업자인 시범아파트, 그리고 한양, 공작, 광장, 삼익, 은하 아파트 등이고, 조합 방식은 대교, 삼부, 모카, 수정, 진주, 화랑, 민성 아파트입니다. 조합 방식은 익히들 아는 방식이죠. 이전 조합 방식에 조합장과 집행부들의 비리와 조합원들 간 이견 차이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신탁회사들이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수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로 참여해 조합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신탁 방식에는 사업 시행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는데, 사업 시행자 방식은 도정법 27조 1항에 따라 동의 요건 충족 시 신탁사가 단독 시행하며 추진이 조합 설립이 불필요합니다. 사업 대행자 방식은 도정법 28조 1항에 의거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신탁사가 대행하며 조합 설립이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의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재건축 신탁 사업 방식은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사는 자금 조달, 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 정산을 수행합니다. 장점으로는 재건축의 핵심인 사업 속도 단축, 자금 조달 관리의 전문성, 공사비 갈등 리스크 완화, 투명성 제고입니다. 전문 금융기관이 관리해 투명성, 전문성이 높고, 시공사 조기 참여로 설계 변경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분양 매출액의 2에서 4% 수수료와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 주도 운영으로 조합원 의견 반영과 통제가 어렵고, 수수료, 금리 차이로 조합 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신탁 방식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6년 도정법 개정 이후 제1호 신탁 방식 재건축 선정 단지가 바로 저희 금성부동산이 위치한 시범아파트 이어서입니다. 시범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지정사업자인데요. 저는 그들이 시범아파트 신탁사업 계약을 위해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짜고 수주를 했는지 직접 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신탁이 믿을 신, 맡길 탁, 신탁에 의미하는 거리감 없는 행동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2016년 말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건축을 알아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을 역임하셨던 한영기 조합장을 만나러 지금은 원벨레가 된 경남 쇼핑센터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현재 신탁사는 14개사이고 해당 순위는 2023년 수탁고 기준 순위입니다. 대주주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디벨로퍼인 MDM 등 사기업이 사업주이고, 1위 업체인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공사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기업이었다가 현재는 민영화가 되어 MK전자가 최대 준주입니다. 사실 시범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결정된 후 여의도는 신탁 방식 광풍이 불어 거의 모든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됐었는데요. 초기에는 한국자산신탁과 KB신탁 두 회사의 독식 구조였습니다. 이후 몇몇 단지에서 신탁 방식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조합으로 돌아섰죠. 대표적인 단지가 현재 여의도 재건축 단지 1호가 유력한 대교 아파트입니다. 당시 KB신탁에서 전체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지정이 유력했었는데, 동별 50% 이상 동의를 못 얻어 결국 사업 지정자 고시를 못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후 조합 방식으로 돌아서 현재는 제일 성공적인 재건축 조합 단지로 타단지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재건축 방식인 조합 방식도 그간 문제가 많았죠.
기억하시겠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조합장들이나 대의원들이 횡령과 뇌물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조합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수백 개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다 보니 이런 유혹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 매번 비대위가 튀어나와 잘 나가던 사업도 중지되기 일쑤였으니까요. 단지에 갑자기 땡땡 사랑, 바른 땡땡 이란 플랜카드가 붙으면 여기는 몇 년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런 뉴스보다는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의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조합 방식도 많이 투명해지고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의식도 올라가서 조합장만 잘 뽑으면 신탁 방식보다는 사업성이나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대규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탁 방식이 자초될 때만 해도 여의도에서 제일 뒤처졌다고 평가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등이 되었으니까요. 사실 재건축의 성패는 사업 진행 중 조합원 간 분쟁으로 소송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특히 2주 이후에 분쟁이 치명적인데요. 왜냐하면 2주비가 나간 이후로 하루하루 쌓이는 이자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신탁의 장점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관리 처분 이후에는 모든 조합원이 신탁사에 명의를 이전하기에 중간에 분쟁이 나도 명목상 본인 명의가 아니게 사업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는 신탁 방식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바로 신탁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2023년 신탁 방식 도입 7년 만에 신탁 방식 재건축 정비사업 국토부 시행 규정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신탁 방식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신탁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해지가 안 되겠죠. 그 단지에 해당 시행사업자인 신탁사 이해관계인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라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지 조건을 명분화한 것이었죠.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에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4분의 3, 즉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분화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까지는 상호간 합의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조합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계약 해지를 원해도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안에 신탁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지 못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죠. 신탁계약 해지 사유 또 하나는 사업 진행 중 신탁사에 의한 중대한 위반이나 손실이 발생 시에 이를 신탁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신탁사가 인정 안 하면 해지 불가입니다. 일부 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들 개인들이 75% 이상 동의서를 진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두 가지 해지 사유는 소유자들에겐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시범 아파트만 해도 그 당시 75% 동의서를 받았던 기간이 제 기억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전문 진구업체에서 OS 요원이라는 직원들 한 3, 40명을 풀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겨우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된 단지는 사업자 지정 고시가 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신탁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단지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 시범아파트가 제1호 신탁 방식 사업장이다 보니 그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임대차 계약 작성이나 전세 대출 시 문제 등 신탁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오는 시행착오를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처한 상황이나 구성원 비율 등 재반세 정황이 다를 수 있어 신탁 방식이 옳으냐, 조합 방식이 옳으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결과론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재건축 단계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조합원들 간 마음을 맞추어 빠르게 할 수 있냐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